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도시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총이 향한 곳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호헨베르크 여공작 조피가 탄 차였죠.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20살짜리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황태자 부부를 암살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황태자 부부는 너희 나라가 죽인 거야. 막 이러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1차 대전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이 막판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인데 좀 이상해요. 당사자들은 어디 간 거죠? 아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는 어디로 간 거죠? 분명히 사라예보 사건이 1차 대전의 시작인데 왜 그 사건이 1차 대전을 불러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 않나요? 먼저 사라예보 사건을 이해하려면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와 발칸반도라는 지역이랑 친해져야 해요. 여기 지도 나가고 있죠? 지도에 보시면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오스만 제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차지한 영토예요. 북아프리카, 유럽 일부까지 엄청나죠. 이 나라는 1299년부터 1921년까지 무려 600년이나 넘게 이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합니다. 발칸반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놓여있는 보스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같은 나라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부근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힘을 엄청 길러가지고 유럽 대륙까지 넘어와요. 발칸반도를 차지해버립니다. 이때만 해도 유럽은 오스만 제국에 진짜 잽도 안 됐죠. 그리고 왓챠의 위대한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 하렘 후궁들이 생존기라는 막장이 좀 섞인 드라마긴 한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어요. 혹시나 나는 스펙타클이 치저다 하시는 분들은 오스만 제국의 꿈을 보세요. 넷플릭스 있어요. 잠깐 옆길로 샜는데 자, 이렇게 강성했던 오스만 제국이 1800년대 말부터는 죽도 못 써요. 발칸반도를 예전처럼 힘으로 제압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를 믿는데 민족도 다른데다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든 국가들이 독립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죠. 이제까지 오스만 제국 위세에 눌려서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 지역을 뺏어보려고 기회를 엿보죠. 결국 1877년 러시아가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립군들이랑 손에 손잡고 오스만 제국을 칩니다. 이 전쟁을 러시아 티르크 전쟁이라 하죠. 터키를 뜻하는 말인데 오스만 제국의 본거지가 터키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렇게 아까 손에 손 잡고 한 나라들은 민족주의라는 명분으로 똘똘 뭉친 덕분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의 결과로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들은 독립하고 오스만 제국은 유럽 대륙에서 밀려나요. 쫓겨나는 거죠. 슬라브 민족의 대빵이자 발칸반도 국가들의 독립을 도와준 러시아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의 대빵이 되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 세상살이가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갑자기 신세 타령을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건 싫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1878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러시아와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베를린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 덕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옆에 있던 보스니아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데 명목상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뭐 이런 건데 진짜 목적은 당연히 러시아가 다 못 먹게 하려는 거죠. 이때부터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물러난 후에 사실상 빈 땅인데 러시아랑 다른 유럽 국가들이 서로 먹겠다는 거죠.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유럽의 제국들에겐 그저 하찮을 따름이죠.
점점 정치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서로 지네땅 하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음 화약고라고 할까? 독일의 재상을 지냈던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의 유럽은 화약고다. 지도자들은 화약고 위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이제 작은 불씨 하나가 터지면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진 몰라도 분명해. 발칸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게 폭발의 원인이 될 거야. 정말로 말이 씨가 됐어요. 비스마르크 말대로 사단이 납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떡하니 보스니아와 합병을 해버려요. 원래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데 우리가 대신 관리해줄게 하는 거랑 앞으로 여기 다 우리 땅이다 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 사건으로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제대로 빡이 칩니다. 러시아는 발칸반도 전역에서 대빵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감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도발을 한 거죠. 보스니아를 낼름 했으니 열받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당시 보스니아엔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보스니아를 꿀꺽하려고 야곱야곱 공작질을 막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딱 날린 거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물 건너갔죠. 이런 오스트리아 제국의 행보에는 바로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있었죠. 이 사람은 전부터 세르비아의 공공의 적이었는데 1906년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을 내세웁니다. 제국 내에 각 민족들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는 연방제 형태의 국가를 만들자는 거죠. 오스트리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름부터가 두 나라는 붙어 있는데 이 제국한테 게르만, 헝가리, 슬라브, 유대인 이렇게 너무 많은 나라가 나눠져 있어. 안정을 위해선 여러 민족들을 달랠 만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온 게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세르비아가 빅엿을 먹어요. 아까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에게 민족주의를 막 자극해서 보스니아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탄압하고 차별하고 막 못살게 막 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극해서 뭐라도 해볼 텐데 자치권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붙은 거죠. 세르비아는 또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나이가 84세였어요. 옛날인데 엄청 장수하셨다.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 페르디난트 대공이 황제로 등극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이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 당시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을 하고 있던 비밀 결사단체 젊은 보스니아와 검은 손이 결단을 내립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넌 우리 손에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는 이 비밀단체 이름 보고 엄청 간지난다 생각했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름 같잖아요. 이렇게 사라예보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앞으로 이어지는 얘기도 많은 시청 부탁해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도 잊지 말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항상 우산 잊지 말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